건물주가 되는 8알은 마인드입니다. 이 두 가지만 피하면 적은 돈으로도 건물주가 될 수 있다고, 이거 부자들끼리 아는 전유물이었어요. 저는 뼈 맞아갖고 제 뼈가 아직도 시리거든요. 그러면서 제 인생이 바뀔 수 있었거든요. 안녕하세요. 생각을 실현한 남자 장오빠 강호동입니다. PD님은 이제 그냥 건물주가 되고 싶은 새내기거든요. 근데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저한테. 진짜 저도 건물주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저는 아예 불인이들을, 직장인, 창업가, 모든 사람들도 건물주가 될 수 있다고, 돈 있는 금수저 그들만의 전유물이 아니라는 거, 오늘 건물학개론을 제가 오늘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대표님이 건물 많아서 그런 건지 몰라도 제가 봤을 때는 건물주 되고 싶긴 한데 너무 먼 꿈이거든요. 희망을 많이 파는 거 아니에요? 제가 1년 만에 40명 건물주가 나왔다고요. 만들어주신 거예요, 대표님께서? 그럼요. 저 혼자만 만들어준 게 아니라 이제 팀원들이, 많은 분들이 지금 예쁜 나비가 돼서 도와주고 있죠. 의문인 게 그분들도 다 밑잡은 돈이 많았어가지고 건물 살 돈이 있으니까 산 거 아니에요? 우리 PD님이 안 믿으니까 제가 아예 황골 탈퇴를 보여줄게요. 처방전을 드릴게요. 이런 분들에게 권합니다. 그냥 버킷리스트가 나는 건물주다, 나도 될 수 있을까? 너무 희망 고문하는 거 아니야? 그런 분들에게 추천 영상을 제가 드릴게요. 가장 중요한 첫 번째, 건물주가 불가능할 거라는 생각들. 진짜 PD님 건물주 되고 싶으세요? 되고 싶죠, 당연히. 좋아요. 우리 시청자분들도 되고는 싶은데 나는 아니야, 나는 안 되겠지라는 부정적인 생각이 있어요. 그거를 저는 뭐라고 하냐면 부정적인 마인드라고 얘기하거든요. 건물주는 저는 마인드의 문제라고 생각해요. 건물주가 되는 8알은 마인드입니다. 그렇게 마인드가 중요한 거예요? 엄청요. 엄청. 이거는 아무도, 여러분들이 주위에 건물주가 많이 없으니까 못 들었던 얘기일 거예요. 봐보세요. 건물주가 된다 해도 될까 말까 하는데 안 된다 하면 그게 진짜 되겠어요? 그러니까 부정적인 사람은 99%에 안 되는 이유를 찾고, 저희들 창업가들은 1%의 가능성을 보고 움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마인드예요. 마음이 열려있는 자세가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건물주가 되려면 가지지 말아야 될 마인드를 제가 얘기해 드릴 거예요. 이런 쓰레기 마인드, 부정적 이런 사람 하지 말라고. 그런 사람들은 물론 레드팀이 있어서 최악의 상황도 고려하고 안 좋은 것도 하고 당연히 해야죠. 그걸 비판하고 뭐라 한 게 아니라 돌다리를 두들겨 보고 건너는 거 좋아요. 근데 돌다리를 두들겨 보고 안 건너면 안 되잖아. 무슨 말인지 알아요? 모든 사사건건 다 안 되는 것만 체킹하고, 그러니까 진짜 될 것도 안 된다니까. 부동산은 천재적인 거, 똑똑합니다라고 이야기 안 하잖아요. 마인드가 중요하다고요. 내가 돈이 적어도 할 수 있는 태도, 자세, 내 사고의 변화들, 이런 게 더 중요하다고 힘줘서 제가 꼭 이 얘기는 해드리고 싶었어요. 자, 두 번째 오해가 돈이 엄청 많이 있어야 돼 라고 생각하는 거. 아니, 건물 몇십억 몇백억 하는데 당연히 돈 많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들 이렇게 생각하고 있더라고. 그러니까 만약에 10억 건물을 사, 얼마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최소 6억 이상 있어야 그렇겠지. 지금 건물주가 되면 제일 리스크가 딱 두 가지가 있어요. 공실 리스크, 금리 리스크. 이 두 가지만 피하면 적은 돈으로도 건물주가 될 수 있다고 꼭 내가 얘기해주고 싶었어요. 아까 10억 건물 하나 마련하는데 6억 이상 필요하다니까는 아니라시잖아요. 그러면 지금 얼마가 필요한 거예요? 어떻게 돈을 마련하는 거예요? 그거? 너무 좋은 질문이고, 그 세 번째, 매매시 뭐 자기 자본, 내 돈이 많아야 된다, 그런 편견들이 있는데 진짜 오해 편견이에요. 자기 자본 많아야 되는 게 상식 아니에요? 그럼 난 건물주 어떻게 됐겠어요? 이렇게 계산하시면 쉽게 얘기할게요. 저 때는 5년 전엔 저는 20%만 있으면 됐어요. 심지어 15%만 있으면 됐었어요. 그리고 그 전에는 10%만 있으면 됐었어요. 그럼 지금은 리모델링 비용이나 대수선이나 뭐 건축 비용이 있으니까 넉넉 잡고 25%를 계산하면 돼요, 항상. 이건 꿀팁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 10억짜리 산다 그러면 2억 5천이 있으면 돼요. 50억짜리를 산다 12억 5천만 있으면 돼요. 이해하셨어요? 네네. 그러면 내 건물에서 컨텐츠를 넣을 수 있어요. 나머지 비용은 다 이제 대출을 낀다는 건가요, 그러니까? 내가 말했던 레버리지를 극대화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건물은 내가 자산 소득을 갖고 가는 거예요. 제가 늘 말했던 고생 끝에 우리는 골병 만드니까 낙이 오는 게 아니에요. 제가 느낀 거예요. 20년 동안 외식하면서 15년 동안 장사하면서 맨날 재투자 감가상각하고 그랬는데 세상에 5년 만에 150억 자산가 됐단 말이에요. 건물을 얻어가지고. 맞아요. 그냥 나는 딴 거 없었어. 심플하게, 아주 편하게 쉽게 얘기해 드릴게요. 그냥 내가 월세 낼 돈으로 이걸로 그냥 이자 내버리고, 그리고 장사한 거예요. 이자 낸다고 생각하고
건물을 갖고 있었다니까 쭉쭉 올라갔던 거예요.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이거네요. 레버리지에 대한 이자를 내는 거나 월세 내는 거나 비했을 때 이자 내는 게 더 낫다는 말씀이시죠? 그럼요. 금리가 이제 올라서 당연히 늘 이제 부정적이고 네. 이제 고민을 하시는 분들 고려는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얘기해드리면 금리가 옛날에 니 때는 3.2%였고 지금은 4.8% 5% 막 이런다. 물론 그러면 내가 내는 월세보다 이자가 더 많을 수 있어요. 근데 실제로 우리는 너무 좋은 게 제가 부동산을 왜 하라고 하냐면 자영업자들 컨텐츠 있는 사람들 얘기하는 거예요. 왜 좋냐면 창업자는 매출이 있으면 영업이익이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익률이 나온단 말이에요. 하지만 늘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부동산은 수지 분석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내가 낸 이자 비용, 투자 비용, 그 다음에 인테리어 비용도 더 적게 할 수 있거든요. 엄청 적게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건축하면서 같이 하기 때문에 돈이 현저히 줄어들거든요. 왜냐면 이 안에 자세히 잠깐 말씀드리면 뭐 소방, 타일, 벽체, 계단, 샤시, 뭐 설비 등등등 준공 떨어지기 전까지 문제 안 되는 선에서 다 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 돈이 제가 권리금 내고 보증금 내고 설비, 집기, 장비, 인테리어 비용 있잖아요. 그거보다 훨씬 현저히 줄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대박이 이 이미지 보시면 제가 5억 들어갈 이 건물의 임차인이 실제로 저가 들어가서 건물 다 짓고 8천만 원을 끝냈단 말이에요. 이 영상도 보시면 좋을 거예요. 비용을 아낄 수 있다는 거죠, 한마디로. 아끼는 게 아니라 이거 부자들끼리 아는 전유물이었어요. 그들끼리 아는 정보였어요. 그걸 이제 대표님 풀어주시는 거네요. 저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영상을 다 내 것으로 만들어 갖고 보는 척 하는 게 아니라 이 영상을 필두로 다른 영상도 계속 봐보시고 내가 왜 이제까지 이런 걸 몰랐을까 한탄하시고 저는 뼈 맞아갖고 제 뼈가 아직도 시리거든요. 그러면서 제 인생이 바뀔 수 있었거든요. 지금도 불인에서 탈출해서 계속 스터디하고 준비하면은 기회는 반드시 온다고 제가 100번 말해도 지나치지 않아요. 네, 그래서 저는 계속 없는 돈에 계속 자기 개발하고 강의 듣고 계속 공부했다고 했잖아요. 결국은 그런 준비를 탄탄히 하니까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거지. 물론 뽀록도 있었죠. 운도 있었겠죠. 결국 우리나라는 자산을 갖고 가야 되거든요.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으로 절대로 우리나라는 경제적 자유, 부자 뭐 절대 쉽지 않아요. 1, 2% 진짜 사업 잘해서 창업 잘해서 부자 되는 사람 극히 드물고요. 다들 이게 되셨으면 좋겠어요. 특히 우리 사업자분들, 월세 내시는 분들은 특히나요. 오늘 진짜 불인이 분들 뼈 맞으라고 제 진심을 진짜 똥구멍까지 끌어서 얘기를 했는데 다 당겼는지 모르겠어요. 다 그 마음 아셨으면 좋겠고 아니면 한 번 더 영상 보셔도 좋아요. 제가 오늘 말씀드린 제발 안 된다는 생각 꼭 버리시고요. 목표는 이루어지라고 이뤄내라고 만들어낸 거거든요. 그리고 넘사벽 아니에요. 제가 해보니까 너무 쉽더라고요. 정말 죄송해요. 쉽다고 해서. 근데 너무 쉬웠어요. 진짜로. 그 마치 뭐 서울대생이 쉬웠다고 하는 것처럼 전 진짜 쉬웠어요. 모르실 수도 있는데 여러분 저 중학교 졸업 스펙이에요. 근데 이렇게 스토리를 쌓으니까 되더라고요. 여러분도 스펙보단 스토리 쌓으시면 분명히 저처럼 제2의 호동이, 제2의 건물주 분명히 나오실 겁니다. 40명 건물주 만들었다고 했잖아요. 100명, 500명, 1000명 금방 만들어질 것 같아요. 제가 만들어 드릴 테니까 다른 영상도 계속 불인이 빨리 탈출하시고 저와 함께 또 열심히 스터디해보고 제가 계속 라이브 방송도 하고 계속 무료로 막 강의도 하고 막 여러 가지 막 하거든요. 여러분들이 잘 팔로우 하셔서 성장하시고 밸류업해서 성공하시면 좋겠어요. 좋습니다. 화이팅! 자, 여러분, 창업바 강호동입니다. 2024년 새해가 밝아불었네요. 우리 애정이들 시청자분들 너무 또 많이들 보잖아요. 회의하다 말고 지금 이대로는 안 되겠다.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면 안 된다. 건물주 돼야 된다. 그래서 오늘 동깨비님 회의하다 말고 제가 급작스럽게 지금 요청드렸잖아요. 네네. 창업바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이 뭐 창업 공부도 하려는 분들도 있지만 건물주가 되고 싶어가지고 그러니까. 네, 대표님한테 그 노하우를 또 배우고 싶어서 보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2024년 목표를 잡을 때 올해는 꼭 건물주가 돼야지 라고 쓰신 분들이 상당히 많을 거예요. 쓰긴 썼는데 무엇부터 해야 될까? 그리고 지금 사는 게 맞아?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할 거라서 오늘은 이제 2024년을 맞이해서 어떻게 공부하고 어떻게 건물주가 좀 될 수 있게끔 가능한지 그런 이야기를 좀 대표님이랑 나눠보려고 합니다. 저도 새해만 되면 버킷리스트에 건물주 돼야지 해야지 네. 이것만큼은 고집스럽게 못했는데 너무너무 후회되니까 어차피 할 거라면 빨리 공부해서 적은 돈으로 건물주 될 수 있다면 빨리 제가 이렇게 해드리는 거를 계속 푸시를 해드리는 건데 제가 당시 이런 영상들이 있고 누군가 간접 경험과 조언을 해줬더라면 100억 자산가
이런 게 늦게 저한테 이렇게 돌아오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영상들이 되게 유의미한 것 같고 좋습니다. 2024년 시황부터 전망과 거시적인 거, 미시적인 거. 저희도 지금 PM을 하면서 정말 많은 분들의 건물을 찾아드리고 계약을 하고 뭐 준공까지 가는 것들도 많은데 지금 2024년을 보면은 금리 부분이 지금 가장 이슈가 돼서 사람들이 건물을 못 사고 있거든요. 한 2년 동안 기준 금리가 0.5에서 3.5까지 거의 3% 정도 올랐어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금리가 올라서 그거에 대한 압박감이 너무 심했는데 오랫동안 고금리로 지금 유지가 됐기 때문에 지금 미국이나 뭐 한은이나 얘기하는 거는 상반기까지는 어느 정도 비슷하게 가지만 하반기 때는 한 두세 차례 좀 떨어질 수 있다. 라는 전망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저는 어떤 점을 좀 보냐면 2년 전에 정말 2%대 금리의 건물을 사신 분들이 많아요. 작년 말이랑 올해 대출이 만기, 3년 만기가 도래되는 분들이 꽤 많아요. 그래서 변동이든 고정이든 3년이 만기되면 새롭게 담보대출을 받아야 되는데 금리가 확 올라갈 거라고요. 그럼 예전에는 2, 3%대 금리로 임대료랑 맞춰갖고 건물을 사셨던 분들이 이걸 던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좀 옵니다. 2년 동안 이자를 너무 과하게 계속 냈던 분들은 이제 목에까지 찬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금매 급금매가 나오는 거죠. 그리고 또 특히 신축하신 분들 2년 전에 매입해서 신축했는데 지금 공실 때문에 대출 감당이 안 되는 물건들 최근에 지금 거래를 계속 하고 있는데 정말 뭐 100억대 건물은 2, 30억씩 다운돼서 지금 나가고 있어요. 그리고 진짜 따끈따끈한 어저께 저희 계약금 하나 넣으려다가 만기 하나 있었는데 아, 날라갔어요? 네, 송파에 그물건도 송파에 역에서 한 2분 거리? 너무 좋은 거. 근데 그게 재작년에 29억의 매매가 된 게 있었어요. 근데 이게 단독주택이었는데 명도 다 시키고 그리고 용도 변경까지 근생으로 다 바꿨어요. 근데 이분이 대출을 한 21억을 받았거든요. 근데 금매로 얼마에 나온 줄 아세요? 22억에 나왔습니다. 와, 진짜요? 송파 역세권 1, 2분 거리인데 손해봤는데 이분? 엄청 손해봤죠. 그러니까 평당 3천 중반에 나온 거예요. 그래갖고 저희가 자영업자분 넣을 수 있는 분을 막 준비해가지고 빨리. 입금 했는데 근데. 그 사이에 가격금 들어가고. 연병하네. 아, 딴 데서 계좌 받았구나. 예, 그러니까 그분은 이자 연체만 거의 뭐 억 단위가 넘어가고 대출을 빨리 안 갚으면 안 되니까 정말 대출 갚을 만큼이라도 매매가를 받고 싶었던 거예요. 자기가 먹었는데 음식물 먹으면 어때요? 체하잖아요. 그러니까 체한 걸 다시 개내었단 말이에요. 네. 토해냈어. 그 실제로 토한 거는 이물질은 너무 더러운데 요 건물 토해내는 거는 우리가 얼렁얼렁 받아서 묵어야지. 사실 이것도 준비가 딱 되어 있을 때 바로 잡아야 되는 거죠. 이런 거는 막 퍼 먹어버려야 된다니까. 바로 쏘고 했어야 되는데 누굴 넣을까? 어떤 자영업자분이 맞을까 하다가 끝나는. 아, 왜 그 미리 빨리 픽스했어야지. 왜 이걸 누구를 빨리 줄까 이 생각을 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제 금리 이슈, 금리가 좀 안정화될 거다 어느 정도는. 그리고 그동안 누적됐던 피로도 때문에 금매들이 계속 나온다. 저도 한 소액대에서 이렇게까지 많이 떨어진 거는 본 적이 별로 없거든요. 뭐 100억에서 20억 뭐 떨어진 거는 20%잖아요. 29억에서 22억 이렇게 떨어지는 거는 30% 정도 떨어진 거니까 이거는 엄청난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요즘 그 시장에서 20, 30% 디스카운트. 네네. 그래서 매수자 우위다. 그 말은 맞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이제 지금은 어쨌든 금리가 상당히 높은 상태로 있고 하반기 때 좀 빠진다고 하니까 지금 사실 딱 상반기가 적기 아닐까 저는 좀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빨리 움직일 수 있는 분들 그리고 공부가 어느 정도 되신 분들은 상반기 때 물건을 빨리 많이 보시는 게 좋고 아니어도 하반기가 뭐 0.25%씩 떨어지면 조금씩 떨어지나? 나도 사볼까? 이런 분들이 이제 하나둘씩 들어오면 금매들은 진짜 이제 경쟁자가 더 많아지잖아요. 금방 빠져요.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지금 시장에서 급금매를 잡을 수 있는 사람은 자산가랑 우량 컨텐츠를 갖고 있는 자영업자분들. 지금 되게 타이밍적으로 좋은 것 같아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에는. 그래서 몇백억들 자산가들 사모님들 대표님들 만나잖아요. 네네. 지금부터 이제 막 매물을 막 보러 다니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1월부터 8월까지 좋은 시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말은 맞을 겁니다. 또 제 주변에도 이제 자산가분이 있는데 이분도 일단 덩어리가 커지면 대출이 좀 너무 부담스러우니까 한 50억 언더로 최근에 하나 계약했고요. 이런 거 나오면 계속 달라고 하세요. 근데 궁금한 건 애정인 시청자분들도
그거는 돈 많은 사람이나 이야기하고 난 당장 1억이 씨야, 2억이 씨야, 나는 건물주도 못 되는데 막 이제 이러는 거죠. 적은 돈으로도 그럼 건물주 되는 우리 자영업자 사장님들이 희망이 없는 건가요? 사실은 뭐 지역마다 너무나 편차가 있긴 한데 자기가 어느 업종을 하냐 중요할 것 같아요. 근데 예를 들어 뭐 10평, 20평 언더로 쓴다 하고 연면적이 내가 뭐 20평 이하로 필요하다 그러면 사실 서울에서도 20억대 이하, 10억대 이하 물건들이 있거든요. 4, 50평 써야 돼 하면 당연히 에쿼티나 현금이 많이 있어야겠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에는 건물주를 목표로 하신다면은 딱 3가지 정도를 확실하게 올해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3가지요? 오, 이거 너무 재밌는데요. 네. 뭐예요? 첫 번째는 본인이 하는 장사의 매출을 올려야 된다. 거기서 현금 흐름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지금 내가 뭐 매출을 한 2천 정도 하고 있다. 그럼 2,500, 3천 정도의 목표를 가지고 마케팅을 하던 강의를 듣던 어쨌든 간에 자기가 고객 연구를 하던 일단 매출을 좀 늘려야 됩니다. 일단 시드를 모아라. 그렇죠. 근데 시드를 모으기 위해서는 현금 흐름이 좋아야 되죠. 그러려면 매출을 높여야 됩니다. 일단 1차적으로. 어느 정도 매출이 높으신 분들은 바로 움직여도 되죠. 근데 만약에 매출이 내가 좀 간당간당한다. 사실은 매출을 좀 올려야 돼요. 한 3천 정도 매출을 찍으면 거기에서 한 28% 정도 저축을 할 수 있다고 하면 그게 한 840이더라고요. 그거를 1년 정도 모으면 1억 정도를 모을 수 있더라고요. 이렇게 계획을 잡는 거죠. 두 번째가 현금이죠. 얼마라도 현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은 내가 현금 흐름으로 들어오는 돈을 또 악착같이 모아야 돼요. 대표님도 되게 절약하고 많이 모으셨을 텐데 정말 중요한 게 버는 능력이잖아요, 앞에는. 근데 두 번째는 모으는 능력이에요. 이걸 사실 동시에 해줘야 됩니다. 단기간에 건물주가 되기 위해서는. 그래서 매출을 올리고 돈을 버는 능력을 계속 키우고 그게 돈이 들어왔을 때 이걸 모으는 능력. 이게 정말 중요하죠. 그리고 세 번째가 공부입니다. 열심히 돈을 모았어. 그리고 매출도 막 잘 일으켜서 계속 캐시플로우가 막 돌아가요. 근데 이것만 가지고 건물 살 수가 없잖아요. 적어도 내가 어떤 건물이 좋고 어느 지역이 좋고 나한테 어떤 업종에 맞고 그리고 내가 건물을 매입했을 때 뭐 얼마에 팔 수 있는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한 정보가 없으면 사실 접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해야 되는 게 되게 중요하고 공부를 해서 내가 건물 보는 눈이 생기면 물건을 계속 보면서 임장을 다니면서 물건을 계속 봐야 돼요. 왜냐면 아까 금매 계속 나온다고 했죠. 계속 주시해야 돼요, 사실. 내가 어느 정도 공부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지역도 정하고 내가 살 수 있는 금액도 정했어요. 그때부터는 집요하게 물건을 봐야 됩니다. 언제 금매가 나올지 모르게. 그리고 공부가 어느 정도 됐느냐에 따라 빠른 판단을 할 수 있어요. 좋은 물건 나왔는데 맞나 아닌가 이틀 3일 뒤에 없어집니다. 네, 그래서 공부를 해서 바로 딱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자영업자분들이 시간이 없는데 언제 뭐 공부하냐 하는데 사실 공부 틈틈이 하실 수 있게끔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공부하시면 되고 제가 중요한 거는 물건을 많이 보셔야 돼요. 짧게 공부하더라도 이거는 사실 실전 공부기 때문에 일정한 공부를 하고 나서 계속 물건을 보면 돼요.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저녁에 제 목표가 건물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집에 너무 힘들어. 12시에 집에 왔어. 와가지고 핸드폰 켜서 예능이나 이런 걸 보는 게 아니라 네이버 부동산은 물건 찾아봅니다. 10억짜리 나왔네? 이거 되게 좋겠다. 내가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 대출이 나올까? 와, 이건 7억짜리네? 이건 20억짜리네? 와, 20억짜리 너무 하고 싶다. 그렇게 하다 보면 내가 부족한 부분이 나와요. 이 10억짜리, 20억짜리 건물을 너무 사고 싶잖아요. 그럼 내 돈이 그냥 3억이 필요해. 찾아보겠죠. 내가 얼마 있고. 매출을 얼마 올려야겠구나. 그럼 이걸 얼마큼 모아야겠구나. 그리고 내가 바로 선택하려면 공부를 해야겠구나. 사실 이게 한 번에 다 돼요. 이게 이제 동깨비님과 저와 했던 노하우인데 뭐 공투를 통해서 지인은 가족이든 친인척이든 아니면 여기 와서 가서 재무적 투자를 붙여달라고 해서 해달라고 하든지 이런 부분들이거든요. 방법은 사실 찾으려면은 너무너무 많아요. 너무너무 수많은 수십만 개의 별처럼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걸 보시는 분들 중에서 자영업자분들 중에서 내가 정말 장사를 잘한다. 현금 흐름이 잘 돌고 있다. 라고 하면은 정말 반드시 시도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만약에 내가 아직 좀 현금 흐름이 돌지는 않는다 하면 사실 이거 먼저 확실하게 해야 됩니다. 장사부터 더 잘 하셔야 돼요. 무조건 막 들어온다기보다는. 근데 목표를 가지고 있으면 이게 훨씬 더 빨라질 겁니다. 저는 목표 때문에 제 사업이 더 빨리 성장했거든요. 저 사실 1억도 없었는데 이렇게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그래요. 옛날에. 되더라고요. 이게 하나둘씩 맞춰지더라고요. 어마어마하게 우리가 돈이 많이 있어서 한 게 아니었다라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할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이런 영상 찍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저희도 공통점은 어쨌든 임차를 주기 위한 건물을 산 게 아니라 나도 월세를 내고 있는데 굳이 버리지 말고 이자 내자 하고 간 거거든요.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내가 사용을 하는 건물이기 때문에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분들에게 저희는 권하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이 똥파리가 될지 여러분들이 꿀벌이 될지 변소 주위에는 어슬렁 다니면서 결국
결국 나는 똥파리 살다가 뒤질 것이고, 어떻게 해서 내가 똥파리면 꿀벌로 빨리 피벗 전환해갖고 꿀벌을 따라가요. 이렇게 간접 영상이든 도깨비 연락해서 나를 영상에서 어떻게 해서든 기현치 만날락 해서 노하우도 듣고 같이 함께 하려고 보면, 꿀벌들을 그렇게 다니다 보면 어느 순간 나는 똥파리가 아니고 나는 꿀벌이 돼 있거든요. 그러면서 결국 예쁜 꿀들, 예쁜 꽃들을 보면서 더 넓은 세상의 오아시스, 그 건물주가 되면서, 그러면서 경제적 자유 누리면서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단 말이에요. 환경이 너무 중요하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꿀인가요? 꿀벌들 이렇게 오늘 꿀인가요? 그래서 24년 이제 목표를 건물주로 잡으셨다고 하면 세 가지: 현금 흐름, 그다음에 현금, 그리고 공부, 돈을 버는 방법, 버는 능력, 그다음에 모으는 능력, 그리고 돈을 불리는 능력이에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동시에 하시면 가장 좋아요. 그럼 단축할 수 있습니다. 근데 나는 지금 매출을 좀 높여야 돼 하면 2년, 3년 계획 잡으셔도 돼요. 이걸 한번 체크를 해보세요. 체크를 해보시고 내가 뭐가 부족하고 공부가 부족한지, 현금을 더 모아야 되는지, 장사를 좀 더 잘해야 되는지, 이걸 정확하게 내 위치를 파악하고 이걸 채워나가시면 됩니다. 이거 꼭 경험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씩 2024년에 같이 만들어 나가시죠. 장사 잘해서 건물주가 되는 그날까지 파이팅! 후후! 자, 그리고 2024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